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먼저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그리고 식민지 역사를 딛고 5030 클럽에 가입한 유일무이한 나라,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라는 어이없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24년 12월 3일은 법치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 칭했습니다. 국민들은 골목 상권 킬러, 민생 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교라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은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불출석했으니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기재부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최상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전례도 없고 상식 바뀌기도 합니다. 잘못된 일이죠. 오늘 저희 그 국제 심평사 면담 외빈과의 면담이 잡혀 있어서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답변이 안 됩니까? 답변 안 하기로 작전 짜고 나왔어요? 아니 저희 부총리로서 이제 출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외교 안보 일정이나 그런 부분 소화하고 계시는데 본회의 개의 여부가 저희 1월 6일 날 촉박하게 일정이 잡혀서 아마 오늘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유 있으면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정당,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 그 당의 1호 당원과 그 정당과 당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신입니까? 네, 이게 나라입니까? 내란 수괴 혐의자가 제1호 당원으로 있는 정당과 당정 협의를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 여야정 국회의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당정 협의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정신입니까? 하나로서라도 당정 협의는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정 협의를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다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금 경호처하고 경찰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없게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 하라는 뜻입니까? 공무원 용어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그 부분 제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발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으신지 기재부 1차관으로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차관 나와주십시오. 네. 뉴스타파 보도 보셨죠? 뉴스타파 보도 중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창원지검 보고서 예, 봤습니다. 예. 보고서 자체를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언제 보고 받았어요?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장관 보고는 언제 됐죠? 이게 11월 초에 만들어진 보고서잖아요. 네네. 장관한테 보고가 언제 됐어요?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언론에 그럼 누가 알아요? 네? 그럼 누가 알아요?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아니 장관한테 내부 보고가 언제 됐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모릅니까? 아니 저희가 창원지검에서 그 관련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매일 구체적인 내용 보고를 받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일일이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기 때문에 지금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 자체를 세밀하게 보고받았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밀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데 개략적인 내용 정도는 보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를 물으셔가지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 받았다라고 제가 보고한 건 단정하기로 한 사실입니까? 겁니다. 네?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확실하죠. 그 부분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드러난 걸 보면 확실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라는 혐의와는 별도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시고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이 나면 기소도 신속하게 하십시오. 네, 해당 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오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이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 사안의 성격상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네. 계엄 포고령 1호 문서 확보했습니까? 그 지금 심리 중에 있고 네, 문서 확보하셨어요? 그 지금 죄송하지만은 구체적인 그 심리 상황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국회 그 내용 중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 뭐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예. 이거 명백한 위헌이죠. 그 부분은 현 헌법상 상당히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처장님 답변 그 당시 뭐 그동안의 태도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진전하셨네요. 예,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 국무회의 회의록 받은 바 있습니까?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낸 자료는 그 답변서와 의견서만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 중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긴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금 40여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입장이 뭡니까? 저희는 재판관 공석이 발생을 하면 그 공석이 다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야기했는데 그 기관장인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교섭단체 정당 하나가 합의를 안 해주면 모든 헌법기관의 구성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명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이죠. 네, 맞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보면 TV에 투표 결과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전체가 집계되기 그 이전에 이미 개표 현장에서 각 캠프에서 나온 그 개표 참관인들이 당락을 다 확인하고 업무가 종료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물투표제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현장에서 그 실물투표제에 의한 개표 상황표라는 게 작성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선관위 그 중앙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수치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표소에서 개표한 개표 상황표의 수치를 전산으로 전부 확인하고 통합해서 보도 자료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현장에서 확인한 그 당락의 결과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뒤집혀졌겠습니까? 결과가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 해킹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와 서버 사이에 폐사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 전산을 조작하려면 반드시 저희 내부의 직원이 가담을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락에? 지금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말씀드린 이유가 실물 투표제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는 현장에서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의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근데 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그게 사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후에 해킹을 해봐야 당락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론자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사후에 조작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조작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투표지까지 조작을 해서 그걸 네. 맞춘다는 취지입니다. 예, 신과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PT 좀 올려주십시오. 22대 총선 공동 출구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출구 조사 예측치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12석 적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3석 더 많이 나왔어요. 지역구별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우세로 조사되었다가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 딱 한 곳밖에 없고요. 민주당이 우세로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 무려 17곳입니다. 부정선거 문제 제기하려면 민주당에서 하는 게 그나마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입틀막, 바이든 날리면 대파 가격 소동, 최혜병 순직 사고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선거를 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선관위 탓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정선거 탓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남 탓하는 게 지금 정부의 주특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면면을 보면 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그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다음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요. 보면 제목도 아주 유치찬란합니다. 그 다음요. 네, 저런 거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관위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다고 생각합니까? 그 추정에 의한 답변을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추정이라고 전제를 달고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그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PT 넘겨줘 주십시오. 네. 그다음 이제 보수 유튜브 수익 추정. 저 한 달 수입입니다. 근데 저게 제일 긴 게 4억 좀 넘거든요. 근데 저게 극우 보수 유튜브들의 아주 훌륭한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요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총장님도 비슷하게 추정하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 책임 관할로 돼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와 같이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그 제도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돈 때문에 악다구리를 쓰는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러면서 체포영장에 대해 또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체포도 되기 이전에.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법원에 확립된 판례죠. 예,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허용된다면 영장제도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되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국회도 또 정부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하고 법치주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법 절차가 마련한 항고 소송 혹은 이제 불복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본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원칙이 준수되어야지 우리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답변을 엄청 점잖게 하셔서 그런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제 입장은 밝힌 바와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냥 뭐 바디랭귀지로 하셔도 좋습니다. 법원은 이번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 신청을 기각했고 영장도 재발부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도 당연히 합법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불복 절차에 따라서 상소제도에 의해서 다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체포적부심이나 기타 이제 본안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습니다. 그게 법원의 입장이었죠. 예. 그런데 이 집행을 방해하면 범죄죠. 정당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부당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PT 한번 올려주십시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윤석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 한동훈. 법조 경력 좀 있는 분들의 어록입니다. 업무에 확실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측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 영장 청구하라.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종류를 선택하고 발부 법원도 지정하고 났었어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은 헌법과 법에 따라 마련된 사법 절차는 존중되어야 되고 그와 같은 사법 절차 내에서 저희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